저는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김승호 회장 저자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100번 쓰기라는 것을 실천했었는데요. 그 100번 쓰기는 내 고립된 자의식, 즉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있죠. 이 실천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는 그런 이유로 저는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번 쓰기보다 이것을 실천하고 나서 저의 실질적인 연봉이 3배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실전 부자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저는 16년부터 부동산 스터디 모임을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 고립된 자의식을 깨부수기 위한 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김승호 회장의 100번 쓰기를 실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썼던 내용이 바로 극복하자라는 단어였는데요. 뭘 극복하냐? 당시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힘듦이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은 못하는 상황, 또 이게 과연 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직장에서 좀 더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루고 싶은데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을 바꿀 거야 또 막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그때 좀 더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가고 또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더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복하자 100번 쓰기를 100일간 실천함으로써 이 순간을 정말로 한번 이겨내보기 위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100번씩 썼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100번 쓰기를 100일간 쓰고 나서 인생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그 100일간의 행동으로 통해서 제 흔들렸던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당시 그 100일간의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의 흔들렸던 마음, 또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다잡아진 건 맞지만, 근데 인생이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든가 아니면 일이 잘 풀린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과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변했고 실질적인 연봉의 3배를 벌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데드라인 환경 설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의하면 저를 절벽의 끝, 궁지로 몰아놓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해야 할 일을 구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선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데드라인에 맞춰 미친 듯이 과몰입한다.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해야 할 일을 구상한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구상한 일을 무조건 생산적인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일로 인해서 돈이 단돈 10원이라도 벌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에 대한 구상은 무조건 짧게 미흡하더라도 실행부터 먼저 하도록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생산적인 일을 한다. 이거를 무조건 계획하고 구상한다. 이거는 잘 되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지 못해서 돈에 대한 결핍이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산적인 일, 그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엄청나게 하고, 수첩이라던가 컴퓨터 문서라던가 그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계획한다. 그런 것들은 잘 되었었는데, 근데 제가 가장 안 되었던 게 그 다음. 구상은 짧게 미흡하더라도 실행한다. 이거는 잘 안 됐던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구상하고 아내나 친한 친구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나 이거 어때? 이거 하면 괜찮을까? 이게 먹힐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하는데 실행은 계속 미뤄지고 그런 구상만 한 10개, 20개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 어차피 말해도 안 할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심지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개, 20개를 하더라도 한 개를 잠깐 실행했다가 철회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21년도 1월달
작년 초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분, 찐부자인 랭구님을 통해서 선실행, 후수정, 이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저는 내딛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무언가 생산적으로 자기 발전적으로 해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구상은 일주일 내로 하고 스케줄에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일단 실행 계획부터 바로 짭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버리죠. 지금 하는 유튜브도 그랬고요. 뭐 다른 정규 강의를 준비했던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집필 중인 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일단 선포한다 라고 했었죠.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해야 될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제게 주어져요. 왜냐면 말은 이미 떠벌려 놨으니까. 그게 그냥 내 아내라던가 친구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 동료 뭐 누구한테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걸 할 거고 무조건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 라고 내뱉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제 성격상 그런 것들을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알고 일단은 내뱉는다, 선포한다. 그것을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회사 동료든 누구든 이렇게 많이 선포하게 되면 저는 우스운 사람이 되기 싫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속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데드라인에 맞춰 미친 듯이 과몰입한다. 이거라고 했었죠. 이건 아까 저를 변하게 한 찐부자 랭구님이죠. 랭구님의 이야기를 짧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랭구님은 본인을 그렇게 절벽으로 끝까지 내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런 분도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랭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책, 강연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는 성공한 부자들, 소위 뭐 서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밑바닥에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모두 어떤 일을 했었냐?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또는 외부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책임감도 있고 사람들한테 떠벌려 놨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나 자신조차가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계획이 없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데드라인 환경 설정을 바로 제 삶에 적용했고요. 좀 더 이 데드라인을 혹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일만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개 정도를 작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환경 설정한 다음에 꾸역꾸역 뭐 잠을 진짜 안 자면서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단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크게 1개를 얻었고 그리고 2개를 잃었었는데요. 크게 1개를 얻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 연봉의 3배 정도 증가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과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도 많이 개발이 됐겠죠. 그럼 잃은 것 2가지는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기존에 그냥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저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 만나서 그 사람과 조금 더 좋은 교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좀 잃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마음적으로 제가 그냥 다잡고 간 것이고요. 근데 2번째는 조금 더 많이 아쉬웠어요. 2번째는 뭐냐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저는 이전에 수영 강사 겸 코치, 그 다음에 또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운동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이거로 두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 몸도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군것질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한 10kg 정도 쪘었고요. 지금은 조금 뺐지만. 그리고 몸에 이상 반응도 나타나더라고요. 제 예를 들면 저번에 강의를 하다가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온다든가,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빈혈이 좀 심해진다든가, 그렇게 막 그런 저의 몸에 이상 반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제가 몸도 관리하려고 좀 스케줄을 잘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환경 설정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일을 함께 스케줄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건강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이 건강이라는 이 테마도 아까 앞서서 제가 했었던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 계획을 구상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후에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할 거예요. 제 스스로의 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해서 살을 뺄 거고 이렇게 건강하게 질 거야, 몸도 이렇게 만들 거야,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데드라인을 정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몸을 만들 거고 이렇게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선전포고와 함께 저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저는 미친 듯이 한번 과몰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정리가 좀 끝나면 이 계획했던 것들을 진짜 실천에 좀 더 빨리 과몰입하면서 이제 이행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계획했던 것, 그리고 선전포고 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알리도록 할게요. 저 진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선전포고를 제 채널에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동기부여를 갖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100번, 100일간 글쓰기. 사실 이게 내 의식과 내 생각이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계속 자기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립된 자의식도 해체되고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생각이 깨지 않은 분들, 조금 뭔가 망설임이 마음속으로 있고 머릿속에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은 100번 100일간 쓰기 저는 괜찮게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을 이미 넘어섰거나 다른 삶의 진짜 직접적인 보상, 우리 현실적인 보상을 바란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